지난 2월 정규 4집으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컴백 기자간담회에서 새 앨범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은 이전과 조금 다른 방탄소년단을 보여드리고자 했어요.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저희의 깊은 내면을 드러낸 동시에 이 또한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된 방탄소년단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이들의 솔직함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동안 보여준 음악에도 그들의 진솔함이 녹아있는데 말이죠. 방탄소년단으로 시작해 방탄소년단으로 끝나는 이야기. 여기는 방탄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쿨라님을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대중음악 전문 저널리스트 박희아입니다. 지난 방탄이즈 음악편에 출연해서 쿨라님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진행자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 전하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방탄천국 주제는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 리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은 전반적인 앨범 분석과 보컬 분석으로 진행될 거고요. 이번 앨범의 키워드인 숫자 7은 7명의 멤버 그리고 방탄소년단으로 활동해온 7년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 진심을 담아서 꽉꽉 채운 이들의 앨범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심중섭, 오기록, 보컬 트레이너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와는 초면인데 두 분 모두 방탄천국은 이미 출연하셨던 바가 있죠. 두 번째 출연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장소도 바뀌었고 네.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오랜만에 또 이제 EBS에 오게 돼가지고 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네.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뭔가 네네. 교육방송에 또 오게 됐으니 약간 또 진지한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방탄소년단 보컬 편으로 함께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새 앨범 리뷰로 자리해 주셨어요. 근데 녹음 전부터 방탄소년단 노래로 얘기를 나누시던데 이번 앨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미니 앨범에서는 네. 들을 수가 없었던 솔로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더 풍성해졌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솔로곡이 포함되면은 다채로운 음악적 표현 같은 거나 시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멤버별마다의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들었을 때도 굉장히 멤버별들의 가사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전 되게 좋다고 느껴가지고 엄청 공들인 앨범 같았어요. 또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제 곡 들으면서 방탄소년단은 정말 끊임없는 도전과 네. 시도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트랙마다 포괄하고 있는 이미지와 이야기가 좀 더 선명해졌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이제 트랙들을 들으면서 그 선명한 이미지가 느껴지니까 집중하게 만들고 또 궁금하게 만들고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 그래서 벌써부터 또 다음 앨범이 또 기대가 되는 이번 앨범 나온 지도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렇죠. 벌써부터 다음 앨범이 기다려질 정도면은 저희가 오늘 전곡 리뷰를 하는데 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곡을 다 리뷰하는 거죠? 그렇죠. 전체곡. 맞아요. 저희가 오늘 맵 오브 더 소울 7의 전곡을 리뷰합니다. 19곡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먼저 그래서 앨범 소개를 짧게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해 4월 발표한 전작이죠.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의 연작 앨범이고요. 트랙 리스트 19곡. 꽉꽉 채운 정규 4집 앨범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완성판 같은 느낌이라는 평이 참 많았죠.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제2막을 연 앨범이다라는 평도 많았고요. 사운드랑 믹스 마스터링 방법에서의 또 변화나 달라진 가사 같은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믹스나 마스터링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번 앨범에서도 굉장히 거기서 섬세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방탄소년단의 이제 본인들의 이제 가치관이나 네. 그런 고뇌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에서 많이 느껴져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번 앨범에서는 굉장히 좀 특징적이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곡 하나하나에 담긴 메시지가 되게 가볍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그쵸. 그리고 또 시작서부터 우리 방탄소년단의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네, 우리 방탄소년단의 제가 우리 방탄소년단 네. 저도 모르게 애정이 너무나 있어가지고. 소중한 마음이 네.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마디로 진짜 굉장히 공들였다. 그리고 믹스 마스터링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뭔가 사운드들이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너무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이렇게 조금 뭐 뭉뚱그려서 칭찬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곡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순서는 트랙 리스트대로 심플하게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순서대로 음악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었어요. 방탄은 트랙 구성도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유는 트랙별로 한 곡씩 또 저희의 설명 들어보면서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맵 오브 더 소울 7의 첫 번째 트랙이죠. 인트로 페르소나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는 놈을 고정 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담아주신 나랬겠지 How you feel 지금 기분이 어때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네, 1번 인트로 페르소나부터 뭐 5번 디오니소스까지는 지난해 발표한 미니 앨범에 담겼던 곡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 텐데 페르소나는 이 앨범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트로로는 너무 제격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소우주라는 트랙하고 홈이라는 트랙이 빠졌다는 점인데요. 이게 작년에 미니 앨범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팬들을 위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도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 팬들과 방탄소년단 모두를 이제 의미한다. 그래서 팬들을 위한 곡이었었는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세븐이 되면서 방탄소년단 우리들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팬송의 의미가 짙은 소우주나 홈 같은 트랙이 이번에는 트랙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RM의 솔로곡이잖아요. 네, 맞아요. 리더가 먼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줄 건데 내가 먼저 음악에서도 리더 같은 역할을 딱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트랙인 것 같더라고요. 풀어주는 느낌. 그래서 RM은 또 되게 이제 곡적인 거를 세게 여리게 또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주 rä핑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스킬풀한 랩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뭔가 인트로에 좀 제격이지 않나. 막 우리가 이래 막 이런 것들의 제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또 어떠셨어요? 맞아, 이 앨범의 이제 폼을 열어주는 되게 시원한 이제 락킹한 사운드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좀 담으려고 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BTS의 마음을 대변하는 인상적인 인트로 트랙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노래에서 늘 이제 인상 깊은 가사가 가끔은 위선적이어도 위약적이어도 이게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의 척도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제 이번 앨범의 페르소나의 포문을 열기에는 너무나 제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희 뭐랄까요? 이제 두 번째 트랙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네, 지금 듣고 계신 트랙은 두 번째 트랙이죠. 작은 것들을 위한 시입니다. 지난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의 타이틀곡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으로 이 미니 앨범에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아미들을 위한 팬송의 의미가 컸죠. 근데 이번 앨범에서는 방탄소년단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나 멤버들의 이야기가 되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트랙의 특징이 사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전의 활동곡들과는 다르게 좀 흥겹고 좀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탄소년단은 워낙에 좀 무거운 주제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컬적인 면에서는 힘을 많이 빼고
가사 내용에서 담고 있는 그쵸. 평범한 사랑, 수줍은 사랑, 그리고 또 뭐 솔직한 사랑, 네네. 그런 사랑의 고백의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여리면서 부드러운 멜로디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녹음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어레인징 방식 자체가 뭔가 이 곡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인상적으로 들었었던. 근데 이번 앨범으로 넘어와서 들어도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그럼 뭐 이 유명했던 타이틀곡은 또 뒤로 하고 네. 바로 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It Right입니다. 눈치챘던 순간 떠날만 했어 나 찾아내야 했어 All day all night 사막과 바다들을 건너 넓고 넓은 세계 헤매어 다녔어 Baby 네, 저는 이 곡을 개인적으로 지난 미니 앨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최애곡으로 뽑았던 곡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 아티스트 에드 시런이 참여해서 이 곡이 좀 유명했고 보컬의 트렌디함을 너무 잘 보여준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 이제 뭐 방탄소년단 팬이 아니라면 절대 이제 알 수 없는 방탄의 독특한 음색을 잘 표현하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 Make It Right에서 어떤 멤버의 목소리가 가장 트렌디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었나요? 일단은 지민 군이나 비 군이나 이제 그 멤버들은 그런 트렌디한 소리를 잘 낸다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진 군, 진 군이 그런 보이스를 내는 거를 처음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더 좀 독특하게 느꼈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앨범을 계속 들으면서 보컬적으로 저희는 또 이제 들으면 직업상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보컬 라인 전체 친구들이 다 발전을 하긴 했어요. 정말 발전을 했지만 근데 진군이 저도 뭔가 예전에 어떤 그런 무거운 듯한 좀 발라드한 그런 느낌보다도 지금 요즘에는 굉장히 좀 많이 더 소리가 가벼워지고 뭔가 리듬도 굉장히 잘 살려놓는 그런. 그렇죠. 초기의 진 씨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어떻게 많은 공연을 다니면서도 실력이 늘지? 뭐 이렇게 연습을 따로 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만들었어요. 이건 약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나요? 늘기도 하죠. 늘기도 하고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자기의 힘 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러워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뭔가 확 변화하면은 뭔가 자기가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본인이 약간 잡고 있는 방향성이 있어야지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여기서 가사에 좀 집중을 또 해봤는데 I can make it right이라는 이 한 구절이 이 앨범의 이 세븐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앨범에서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자아를 찾는지 마치 예고처럼 훅 다가오는 느낌이었는데 이전 앨범에 페르소나에 실렸을 때는 이 구절이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번 앨범이 되니까 내가 그걸 옳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각오가 느껴져서 이 한 구절이 이 뒤에 나오는 섀도우와 애고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새롭네요. 또 맞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궁금한 거 막 여쭤보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러면 저희 바로 네 번째 트랙 넘어가 볼게요. 잠의 뷰입니다. 멈춰버린 심장을 뛰게 해 Remedy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날 살려줘 다시 기회를 줘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합이 너무 색달라서 주목을 많이 했었어요. 진, 제이홉, 정국 씨 이렇게 세 사람이 불렀는데 사실
무대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조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낯선 조합이었는데 또 이 곡에서도 제가 주목할 가사를 또 찾아왔습니다. 내 그림자는 커져가도 내 삶과 넌 이퀄 사인. 그리고 멈춰버린 심장을 뛰게 할 레메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날 살려줘. 다시 기회를 줘.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내 그림자가 사실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나를 굉장히 압도할 정도의 인기의 무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걸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자신들의 이제 스웩, 요새는 플렉스라고 하죠. 네. 그쵸.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서서히 준비하는 뒤에 트랙으로 이제 이어지게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종섭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악기 구성 자체가 편곡이라 그러죠. 굉장히 미니멀하고 날카로운 사운드라기보다는 좀 동글동글한 그런 사운드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의 곡이었어요. 그리고 멤버 진과 정국 씨의 호소력 있고 조금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더해져가지고 뭔가 이 곡의 감성을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중간에 이제 제이홉 군의 잔잔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랩 파트가 싹 들어오면서 뭔가 킬링 포인트가 되면서 이 곡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것만 듣고 와도 저희가 곡을 한 10초밖에 안 들었는데 다 들은 것 같아요, 4분짜리를. 맞아요. 너무 그런 느낌이라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탁월함에 놀랐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5번째 트랙 넘어가 보죠. 네. 방탄소년단의 스웨그, 플렉스가 그대로 담긴 곡이죠. 디오니소스입니다. 네, 이 곡까지가 지난 미니 앨범에 수록된 곡들인데요. 저는 저 약간 가사에 집착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또 가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방탄소년단은 워낙에 서사가 풍부한 팀이라서 가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특히 랩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처음에 RMC가 이제 랩하는 아이비와 거친 나무로 된 마이크 절대 단 한숨에 나오는 소리 따윈 없다. 이거는 굉장한 연습이 있었다는 걸 사실 암시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간에 슈가씨 랩 부분, 내가 아이돌이든 예술가이든 뭐가 중요해? 짠해. 예술도 이 정도면 과음이지 과음. 새 기록은 자신과 싸움이지 싸움. 이게 방탄소년단의 또 현재를 나타내주지 않나. 너무나 이 당당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게 아직 남았다는 스스로들에 대한 다짐이 담겨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가 앨범의 키워드인 세븐, 그러니까 7명이 각자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7명 그리고 7년의 서사가 모두 담긴 이 곡을 통해서 이제 뭐랄까요, 페르소나 앨범에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페르소나 그 자체의 의미는 모두 다 끄집어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좀 포커스로 또 한번 들어봤는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굉장했죠. 압도적이었죠. 네, 방탄의 퍼포먼스는 진짜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것들이. 그 와중에도 저는 베스트 안에 꼽는 퍼포먼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는데 이 곡의 퍼포먼스가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나레이션 파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중간에 멜로디를 이루는 리듬이 조금 막 타이트해졌다가 또 중간에 갑자기 느슨하게 풀어줬다가 멜로디 리듬 자체가 뭔가 막 밀당을 막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듣는데도 또 가사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가사를 막 듣는데 너무 철학적인 거예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아주 철학적이고 되게 힘이 넘치는 곡 같아요. 퍼포먼스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RMC가 지팡이 들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마지막에 이제 멤버들이 그 최후의 만찬 테이블 같은데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제 퍼포먼스 하는 부분이 저도 그때마다 조금씩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마 팬분들은 더 여기서 열광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저희가 앞에 페르소나 부분은 이렇게 유연하게 물을 흐르듯이 또 잘 넘어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다음부터는 사실 조금 어두워져요, 내용이. 맞아요. 네, 인터루드 섀도우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맵 오브 더 소울 7에 수록된 새로운 곡인데요.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I wanna be rapped, I wanna be the top, I wanna be rocked, I want it on mine, I wanna be rich, I wanna be the king, I wanna be me, I wanna big thing, oh boy let me see, I got a big dream, yeah. 매일 설레지 내가 어디까지 갈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yeah. 발 밑에 그림자 고개 숙여 보니 더 커지잖아. 네, 멤버 슈가 씨의 솔로곡이자 이번 앨범 컴백 트레일러로 공개된 곡이었죠. 네. 이어 제이홉 씨의 솔로곡 에고와 또 블랙스완이 공개가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슈가 씨의 이 트레일러가 공개되자마자 비디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인기에 대한 거를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시각화했던 모든 핸드폰들이 자신을 찍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쭉 보여주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비디오 보셨었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약간 소름 돋는 느낌이 있었고. 네. 와, 저 핸드폰 찍는 거를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찍히는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에도 살짝 그거 포커스가 좀 돼서 약간 힘들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 방탄소년단의 현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쵸. 뭐 방탄소년단의 지금 아이덴티티다 보니까 근데 이 컴백 트레일러 순서가 또 약간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의 치밀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 앨범에서 인터루드 트랙을 앞부분에 잘 넣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방탄소년단은 이 곡을 좀 앞부분에 배치를 하면서 페르소나 이후에 이제 섀도우로 넘어오는 전환점을 빠르게 이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번째 인터루드 섀도우 트랙을 넣었다는 거는 명예나 뭐 거기서 오는 이제 자아에 대한 그림자 같은 것들 그리고 어두운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 부딪혀서 나아가려는 나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일단 이 곡은 정말 인트로부터가 섀도우라는 제목에 걸맞게 듣는 사람이 이제 긴장시키고 약간 불안하고 그렇죠. 무언가 편안함보다는 이제 복잡함을 느끼게 해주는 편곡 그런 게 이제 좀 느껴졌고 그래서 제목의 이유를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곡인 것 같았어요. 노래 곡 초반부에서. 왜 섀도우인지. 그리고 이제 뭐 반복적인 I wanna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가사가. 그 가사 자체도 좀 매우 좀 뭔가 부딪히고 흔들리는 본인을 좀 잘 표현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과거에 뭐 방탄소년단이 이제 뭐 I wanna big ring 뭐 이런 식으로 가사에 어릴 때 넣었던 가사들을 이제 이만큼 인기를 얻고 나서 다시 돌아봤을 때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걸 얻었고 너무 많은 짐을 지게 되었다는 거를 이 곡을 통해서 이제 또 보여줬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에 공교롭게도 여기는 창공이잖아.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꼭대기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만 생각해봐도 20대 중반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사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발밑에 그림자 고개를 숙여보니 더 커졌잖아. 요 부분이 뭔가 자신들은 점점 커가는 성공이 자신의 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든다라는 느낌도 받고 근데 또 그러면서 어떤 양면성을 또 이 곡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와 정말 가사의 이 철학적임과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 어떡하지? 나는 지금 나이가 이 정도인데 저런 철학이 있을까? 막 이렇게 막 비교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방탄은 방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쵸. 뭐 저라고 그런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뭐 다들 이렇게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방탄소년단의 이런 부분들이 꼭 이제 방탄소년단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좀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좀 일반적인 청년들의 이야기로 확장을 시키고 있다는 게 또 좋은 부분이어서 그게 또 팬들을 열광하게 하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맵 오브 더 소울 7의 7번째 트랙 블랙스완입니다. 정규 앨범 발표 전에 먼저 공개된 곡이죠. 저는 사실 이거 곡보다 뮤직비디오를 처음 접했었거든요. 네, 현대무용팀이 만들어낸 퍼포먼스 영상을 봤는데 이제 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킨 방탄의 무한한 창작의 영역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한한 창작의 영역.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네, 그리고 K-팝 아이돌이라면 시도하기 힘들 장르적 특성과 그리고 분위기를 압도하는 트랙 소스들이 귀를 좀 감게 하는 그런 음악이지 않나.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트랙 소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트랙 소스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음악을 전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 하나하나 멜로디부터 그런 아니면 사운드 이펙트 같은 요소들. 맞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이제 분위기를 압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곡은 기존 아이돌 곡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저는 느꼈고요. 뭔가 보컬이랑 랩라인 멤버 모두가 목소리가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훨씬 더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했듯이 공연을 계속 함으로써 이들이 불필요한 힘들을 많이 빼고 있구나. 보컬에 대해서도 뭔가 가볍게 툭툭 던져내는 듯한 느낌의 그런 발음들에서 또 그러다가 또 힘 있는 부분에서 확 힘을 올렸다가 또 다시 풀었다가 확실히 이제 좀 완급 조절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는 들었을 때 와 진짜 7년이란 세월이 정말 무서운 보컬리스트들이나 랩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에서 이제 굉장히 큰 축인 섀도우하고 에고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블랙스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소나, 섀도우, 에고로 이렇게 올 때 이 섀도우에서 에고로 이어지는 서사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스완부터 시작돼서 에고로 이어지는 뒤로까지의 트랙이 사실 이 연결고리가 설득력이 있어야지만 페르소나, 섀도우, 에고까지의 이 앨범의 정체성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기승전결을 예로 들면은 기하고 결만 있는 게 되는데 이 블랙스완부터 이어지는 몇 개의 트랙이 기승전결의 승과 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집중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트랙 순서상 섀도우 뒤에 블랙스완이 온 거라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곡 컨셉도 사실 섀도우랑 블랙스완이랑 상당히 비슷한 결을 띠고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뭐 래핑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서만 좀 차이가 있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아까 그 트랙 소스처럼 그 인스트루먼탈이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저는 그런 컨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사를 봐도 연결고리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이 곡에서는 좀 대표적인 가사들이 심장이 뛰지 않는데 더는 음악을 들을 때 이게 나를 더 못 울린다면 내 가슴을 더 떨리게 못한다면 어쩜 이렇게 한 번 죽겠지 아마 이 가사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앞에 섀도우에서 슈가 씨가 얘기했던 그런 그림자들 거기에서 직면하게 되는 자기의 뭔가 슬럼프라던가 위기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풀어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낸 부분이 아닌가 싶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곡 Fake Love이랑 같이 좀 기타 사운드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이돌 곡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좀 친근감이 있게 느껴졌고 예술성을 정말 많이 가미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중간중간에 계속 기타 솔로 라인들이 계속 들리거든요. 뒤에서 들어보면은 그 라인들이 굉장히 한국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을 막 살려주고 있어가지고 이전 활동곡과는 다르게 또 되게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전 활동곡에는 좀 가성이라든가 좀 높은 음역대의 그런 멜로디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의 특징이었죠. 그렇죠. 근데 고음역의 보컬 파트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고혹적이고 뭔가 매력적이고 굉장히 색다른 매력을 저는 또 들더라고요. 이걸 딱 듣고 방탄 노래인데 멜로디가 이렇다고? 맞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신선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색다른 매력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이게 보컬에서 예술성을 가미하면서 또 커넥트 BTS라고 전 세계 예술가들하고 이제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또 아이돌과 아티스트 중에 뭘로 불려도 우리는 상관은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아이돌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라는 이 방탄소년단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블랙스완은 굉장히 상징적인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제 8번째 트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트랙 좀 두 분의 말씀이 좀 기다려지는 트랙이네요. 지민 씨의 솔로곡이죠. 필터. 제가 두 분의 평이 궁금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보컬 전문가이신 두 분의 리뷰 먼저 들려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 곡은 아주 미니멀한 악기 연주에 지민 군만의 유니크한 보컬을 2만 배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곡이 아닌가. 2만 배밖에 안 되나요? 일단 저희의 숫자의 가장 끝은 2만 배거든요. 2만. 그렇구나. 또 새로운 정의 배워갑니다. 2만 배 돋보이게 만드는 곡. 저는 지민 씨의 창법 자체가 워낙에 K-팝 씬에서 드문 보이스 톤이라서요. 아이돌 중에서는 굉장히 드문 톤이라 그 톤을 완전히 부각시킨 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솔로곡이었던 라이나 세렌디피티와 비교해서도 이번 곡은 훨씬 더 그리고 좀 특징이 힘을 완전히 뺐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민 씨의 보컬 포인트가 명실상부 가성음역대의 멜로디 라인. 이렇게 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가성이라는 그런 이제 창법으로 넘어갈 때 그 음색이 마치 이제 아이돌 곡을 부르는 샘 스미스 같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고요.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샘 스미스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솔로곡들과 비교하면 이제 지민 씨의 끄듬처리나 벌스 파트 이제 저음역대에서의 벌스 파트 표현력이 그 전의 음원에 비해서 과감해진 것 같아요. 그 표현 굉장히 공감해요. 좀 과감해졌죠. 그 과감함이 이 솔로곡에서 좀 많이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공감되는데 이 지민 씨 목소리랑 저는 이 방탄소년단에 사실 다른 그룹들에 비해 좀 독특한 보이스톤의 멤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들의 보컬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이 앨범의 키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뒤에 나올 솔로곡들 중에서도 그런 곡들이 좀 많아서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이 곡에서는 제 픽은 알라딘이라던가 진이라던가 이런 동화적인 요소들을 얘기할 때 지민 씨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몽환적으로 노래하는 그 부분들이 되게 신비롭게 들려서 아마 팬분들이 매우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희 이어서 메인 보컬이죠. 정국 씨의 솔로곡 시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 it running all day, night 잡아들어 Friends running, stop it, up in the air
내 플레모 전 세계로 락고 나 매일만 올라라 내 받는 건지 놓쳐버리는 적이 Don't know what to do but I'm living this way When I'm under this 네, 정국 씨의 시차인데요. 두 분은 이 곡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곡 자체에서 느껴지는 무드감은 진짜 세련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팝 스타일의 곡, 정말 세련된 팝 스타일의 곡이고 또 정국군만의 뭔가 애잔하지만 뭔가 카리스마가 되게 돋보이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정국군이 불렀던 어느 곡보다도 보이스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이 노래 자체가. 그리고 2017년에 발매한 수록곡 비긴이라는 곡의 음색이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팝스러워졌고요. 그 다음에 멜로디 연결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결국은 요약하자면 노래 실력이 굉장히 늘었다.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리듬을 표현할 때도 굉장히 임팩트를 많이 살려놓은 곡이라고 또 생각이 돼요. 벌스 부분에서 랩하듯이 굉장히 조금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이 곡을 듣다가 제가 그 과일 차트 거기서 이제 댓글들을 보는데 리뷰를 살펴보면 뭐야 왜 이렇게 쉽게 부르는데 따라하면 너무 어려워 뭐 이런 댓글들도 있고 에이 혼자만 부를 수 있는 곡이야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 진짜 곡의 완성도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는 옛날 방탄소년단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정국 씨 같은 경우에는 랩이든 노래든 다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RMC가 랩을 이제 가르쳐주면서 이 친구는 너무 조금만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하나 가르쳐도 열을 해낸다 이러면서 황금막내라는 이제 별명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는 성장을 거듭해서 이제 홀로 이런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필터와 그러니까 지민 씨 솔로곡인 필터와는 좀 정반대인 느낌을 받았는데 필터에서는 지민 씨 목소리로 이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으면은 좀 뭐랄까요 지민 씨의 목소리가 악기의 역할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정국 씨의 목소리가 악기라기보다는 그냥 가수 정국의 보컬리스트 정국의 목소리로 이제 들어가서 코러스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차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또 명확합니다. 비긴 때처럼 자신의 이제 성장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 편에 이제 글로 쫙 풀어놔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극히 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국군의 목소리와 세련된 비트감은 사실은 너무너무 저의 개인 취향이어가지고 여기서 개인 취향을 밝혀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 기록 씨의 개인 취향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좋아하는 취향은 사실 유니크한 보이스 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지민군, 비군 둘 다 갖고 있는 특색이 너무 다르면서도 같은 점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국군도 굉장히 세련되고 유니크해요. 아니 지금 3파전 벌어지나요? 정국군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하자면은 짧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노래 장르와 스타일을 시켜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가창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죠.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고 주변을 통해서도 뭘 시켜도 잘하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랩도 그럴 것이고. 멤버들의 이런 보컬적인 특성들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팬분들도 노래 들으면서 더 집중해서 들어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희 다음 트랙으로 넘어갈게요. Louder Than Bombs입니다. 표정이 아니란 걸 알기 때부터
네, 노래 나가는 내내 감탄을 그렇게 계속 해주시는데 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곡은 사실 가사만 보면은 저는 방탄소년단이 데뷔부터 가지고 있는 그 스웩곡 항상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스웩곡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위기만 보면 이게 무슨 스웩을 나타낸 곡이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가사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뭐 우리가 부럽대, 내가 가진 패인 위선이라고 해, no matter what I do, 똥밭에 구르네, 우리가 아니면 그래, 누가 할 건데. 맞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전형적인 자신들에 대한 자신감 그대로 나타낸 곡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방탄소년단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방탄의 스웩을 나타내는 곡에도 좀 다양성이 장르적으로 생기지 않았나 싶은 트랙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웅장한 비트 위에 네. 간질간질한 보컬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멋있다고 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은데요. 희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웩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보컬 자체에 완전한 힘을 빼고 부르는 창법 자체가 네. 이 강렬한 비트감에 어울려져서 뭔가 또 다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고, 라이브 무대를 한다면 무대 구성이나 안무 등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사실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가사를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누가 할 건데 이런 가사를 부를 수 있는 팀은, 그리고 그게 대중한테 와닿는 팀은 거의 유일하잖아요. 그쵸. 네. 댓글을 못 달죠, 이런 가사에. 그렇죠. 그렇죠. 너무 적공확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컬 트레이너 심중섭, 오기록 씨 두 분과 함께 방탄소년단 맵 오브 더 소울 7 앨범 리뷰하고 있습니다. 벌써 11번째 트랙이에요. 이 앨범의 또 가장 중요한 곡 중 하나죠. 타이틀곡인 온입니다.